참가자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보통의 분노, 좌절과는 조금 다른 게 어떤 간절함이 7% 정도 섞여 있어요. 도와줘. 도와달라는 거예요. 7%의 간절함, 그게 도와줘. 화면다 조시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도 큰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장 중반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으나 3일간의 연휴에 따른 리스크 회피 심리로 그 이후로부터 장 막판까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마무리. 그러나 일요일 아침이었죠. 미 이란 60일 휴전 연장 호르무즈 무료 개방 MOU 근접. 확정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근접입니다. 핵 협상 추진. 트럼프는 종전 협상 타결 임박을 했다고 하고 이란은 호르무즈는 우리 것. 어쨌든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로 주말간의 위켄 나스닥이 일요일 오후 현재 약 1%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위켄 크루드 오일은 마이너스 한 5, 6%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켄 지수가 거래량도 적고 본장이 시작하려면은 이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가 과거에 겪었었던 4월에는 항상 그랬었죠. 주말에 위켄 나스닥이 급격하게 내리고 위켄 크루드 오일이 급격하게 올랐으나 결국에 주말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본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안정화가 됐었죠. 계속 4월 달에는 그랬었으니 너무 지금 위켄 지수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어쨌든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쌍봉에 도달하고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재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스닥이 현재 쌍봉 낙타 패턴이다. 이제 나락 시작이야 물어봤어요. 주말에 호재 뉴스가 터졌으니 다음 주 화요일장에 쌍봉 돌파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 기간까지 또 다른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좋지 않아지겠죠.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물어봤을 시 재미나이는 쌍봉 낙타 이중 천정형 완성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이릅니다. 겁먹을 단계는 아니다. 기술적 지지, 쌍봉 조건 미달. 진짜 쌍봉 낙타가 되려면 두 번째 봉우리를 형성한 뒤 최근 지지받았던 넥라인을 확실히 깨고 내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 봉우리를 형성한 지 최근 지지받았던 이 넥라인을 깨고 내려가야 이게 쌍봉이 컨펌 된다고 하네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그걸 누가 몰라? 그거를 이 지점에서 알고 싶은 거지? 깨고 내려가면은 당연히 나락이지 이거는. 재미나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을 방어하며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복구하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재미나이도 지금 롱을 타고 있는 것 같다. 주말마다 올려드는 멤버십 영상에서는 최근에는 주말에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어요. 저번 주에 올렸던 멤버십 영상은 단기 매매 두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그 두 종목은 ENPH, 엔페이즈 에너지와 RDW 레드와이어였습니다. ENPH는 저번 주에 20% 상승, RDW는 주봉 24% 상승. 멤버십 영상을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단기 매매니까 약간의 차익 실현을 챙겨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 멤버십 영상은 단기 매매 세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멤버십 영상에 모든 종목들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신규로 살만한 게 이제 없어요. 그래도 아직 상승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세 종목을 선정해 보았고요. 다른 멤버십 영상들도 두고두고 볼 수 있는 기법 영상들이 여전히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홈포지수는 59, 점점 내려가고 있다. 요게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닌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푸드앵콜 옵션 0.66 약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더 하락을 좀 해줘야 돼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갑자기 NVDL 엔비디아 2배가 1위에 올라와줬고 좀 하락을 했습니다.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락을 한 거를 키움전사는 사고 있고요. 그런데 없어. 속스 S가 없어요. 항상 상위권에 올라왔던 우리 수호신 속스 S가 없다. 이제는 모두 다 롱을 잡고 있는 상황. 월간 순매수에서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쇼쟁이도 롱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요건 조금 경계해야 되는 상황. 다음 주 어닝 발표는 수요일 장후에 마벨, 셀즈버스, 스노우플레이크, 시놉시스. 목요일 장후에 핫한 기업 대리죠. 그리고 UiPath, 몽고DB, 옥타.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좀 많이 있네요.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 출정입니다. 월요일에는 휴장이고요. 화요일에 주택 가격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수요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가 상장이 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상황. 이제 삼성전자 2배, 하이닉스 2배를 미친듯이 매매를 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목요일에 한국의 금리 결정은 동결로 전망되고 있고 드디어 또 나오네요. 가장 현재 걱정되는 물가지수 PCE 연준은 파월 체계에서 CPI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했는데 현재 의장이 바뀌었잖아요. 케빈 허시로. 케빈 허시도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현재 미국과 이란의 60일 휴전 협상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물가지수 PCE가 높게 나온다면은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중요한 변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상품 무역 수지 도매 재고 있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건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5월 3주차 1.21% 상승했고요. 금요일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정도 하락. 하지만 주봉 마감 기준으로는 최고점. 나스닥 QQQ 차트 월봉으로도 여전히 볼린저 배드 상단을 돌파한 최고점. 당연히 뭐 좋은 상황이긴 한데 언제라도 고점이 나올 수가 있는 차트의 모양. 롱의 보조지표 주봉을 보면은 그동안 다우산업만 최고점을 갱신 못하고 있었는데 다우산업도 최고점을 갱신을 금요일에 해줬고요. RSI는 64, S&P 500은 드디어 주봉의 RSI가 71, 나스닥 종합은 주봉의 RSI를 또다시 경신 72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의 주봉의 RSI 70 이상은 굉장히 과열이다. 숏의 보조지표 주봉을 보면은 25년 4월 관세빔 때 QQQ 주봉 RSI가 28이었죠. 현재 SQQQ 주봉의 RSI가 28에 도달. 반도체 속스 S의 주봉 RSI는 이미 나락으로 가고 있었고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은 SQQQ 차트의 주봉 RSI가 28이다. 지난 4월 관세빔 최저점 QQQ 주봉 RSI와 같다.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환율을 보면은 종가 마감 기준으로 지금 최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때는 뭐 윗골이었으니까 마감 기준으로는 현재 최고점으로 마무리. 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통상적으로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인데 10년물 채권 보통 4.5 정도를 넘어가면은 트럼프의 타코가 나온다. 현재 4.5 여전히 이상이고 4.6이 넘어가자마자 트럼프의 타코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가는 51선 터치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캔들이 51선을 확실히 이탈을 해줘야 그때 추세가 이제 좀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위켄 크루드 오일이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기 때문에 주말간에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미국과 이란의 화해 무드가 지속되어진다면 최초로 유가가 50일 2평을 이탈하게 된다. 이렇게 밑꼬리로 이탈하는 거 말고요. 캔들 종가 마감 기준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그림입니다. 빅스는 다시 하락하면서 증시가 좋은 상황.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계속된 상승 후에 요 5일선을 이탈했었고 빠른 시일 내에 5일선 위로 회복하지 못하면 올라오고 있는 21선까지 내렸다가 반등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3일 연속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제 직전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터치만 한 상황에서 윗꼬리로 마감. 지금 주말에 호재 뉴스가 터지긴 했는데 그 뉴스를 배제하고 그냥 이 캔들로만 볼 때는 그렇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야 좋은 거예요. 직전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은 이제 지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돌파를 하고 뚫고 지지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레벨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쌍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장에 지금 나온 호재 뉴스가 계속 이어져서 종가 마감까지 주가가 버텨서 이 직전 최고점 저항을 살짝이라도 뚫은 상태로 이렇게 마감이 돼야 돼요. 이 상황이 가장 베스트인 거죠. 아직 뭐 장이 시작하려면은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는 거를 좀 인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TQ는 장기 저항선에 터치하고 윗꼬리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반도체도 기존 상승 채널 하단에 터치하고 마무리 돌파를 하면은 또다시 요 메인 상승 추세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뭐 속슬 같은 경우는 정말 200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어제 테슬라 단독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가 21선 터치, 구글도 21선 살짝 이탈하면서 마무리, 브로드컴도 21선 이탈 후 애매하게 마무리.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시총이 큰 이 종목들이 최고점 레벨이 아니니까 호재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가면서 지수도 최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룸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 회로를 풀 가동할 수 있는 상황. 통상적으로 주요한 2평은 한 번은 지지를 받는다.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지지를 받는다. 여기서도
지지를 한번 받긴 받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속된 상승. 구글도 계속 오르다가 3월 이후에 첫 21선 터치입니다. 한 번은 지지를 받아야지 않겠느냐. 애플은 여전히 최고점 랠리 중. 메타는 애매하게 마무리. 메타는 좀 힘이 없다. 계속 횡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드컴을 한번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좀 적절한 자리를 더 주면은, 왜냐면 6월 3일에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의 더 조정이 오거나 기회가 오면은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약간의 상승이 올 수가 있다.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실적 발표 후에 항상 하락만 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실적 발표 후에 상승을 한 사례가 하락을 한 사례와 약간 50대 50 확률, 반반 치킨의 확률이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후 무조건 하락을 했는데 브로드컴은 상승을 한 적도 꽤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근처에서 눌림목을 줬을 때 실적 발표 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하고는 했었네요. 브로드컴 나쁘지 않다. 현재 모든 나스닥의 종목들이 지수를 필두로 최고점 언저리긴 한데 소프트웨어 종목들만 여전히 고통받고 있죠. 마소를 이제 더 이상 나쁘게 보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게 보지도 않는데 예전처럼 아주 나쁘게 보진 않는다. 왜냐? 이 저점을 한번 높여줬잖아요. 계속 저점을 낮추다가 저점을 최초로 높이고 현재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횡보만 해주고 121선만 뚫어주면 주봉으로 봤을 시 한 436달러 정도 주봉에 120선 뚫어주면은 얘는 이제 뭐 갈 수가 있어요. 극도의 수익률은 생각하지 말고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분할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 상황. 마소의 일일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MSFL 마소 2배죠. 이 상품을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잔잔하기 때문에 2배라도 타 종목에 조금 변동성이 있는 본주의 무빙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선 위에 있으면은 여전히 뭐 건재하다. 121선 뚫고 ZZ 후에 추세 전환 가격 436달러 돌파하면은 201선까지 좀 맞으러 가는 무빙이 나오지 않겠느냐. 팔랑티어는 내려오고 있는 빗각 옆으로 좀 이탈을 해줘야 돼요. 팔랑티어 진짜 힘이 없네요. 이탈을 해줘야 이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이 종목이 지금 뭔가 일목균형표를 뚫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비스나우도 104달러를 좀 돌파를 해서 종가 마감 시 자유로운 자리에 위치. 요때 5월 19일에 크게 올랐으나 모두 다 반납을 했고 다시 한번 좀 다음 주에 시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돌파하고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몽고DB 201선 돌파. 좀 불리시한 흐름. 다음 주 5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좋기 때문에 실적 발표만 잘 나오면은 추세 전환을 성공할 수 있다. SNPS 현재 추세 전환에 거의 성공하고 있죠. 그러나 시놉시스도 5월 27일에 실적 발표가 있다. 실적 발표만 잘 나오면은 날아갈 수 있는 종목. 차트는 준비가 돼 있어요. 직전 고점 라인에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앱 러빈도 차트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센 종목은 아닌데 21선 위에 있어서 나쁘진 않고 주봉에 51선 돌파를 하면은 추세 전환의 가격 500달러 정도 돌파하면은 추세 전환 될 수가 있다. 데이터 센터 쪽은 코어웨이브 100달러 초반 주면은 지지 라인이니까 뭐 매수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양자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양자는 이제 추세가 터진 거죠. 보유자의 영역권이다. 리게티 201선 돌파하면서 추세가 터지고 있는 지점 한두 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 섹터 스페이스X 엔트로픽 실제 지분을 담은 ETF AGIX 재료가 6월 12일 스페이스X 상장일까지 유효하다. 추매의 자리는 주지 않고 계속 날아가고 있네요.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만큼 핫한 종목 레드와이어. 저는 레드와이어 계속 홀딩 중인데 최근에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저항 일단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주 섹터가 굉장히 센데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 초대형 스타쉽 로켓 시험 발사 성공을 했고요. 우주 섹터에는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우주 섹터가 너무나 급등을 했어요. 한 번은 좀 쉬어갈 타이밍도 되지 않았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DXYG도 갖고 있는데 지금 요 패턴이 주봉의 요 패턴이 요때 패턴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양봉, 음봉, 양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그러면은 양음, 양음, 양음 피날레인데
현재 양음이 한번 꽂히고 주봉이에요, 주봉. 여기 음이 한번 살짝 꽂히고 스페이스X 로드 투자 설명회 주간에서 양봉이 한번 이렇게 꽂히고 스페이스X 상장하는 주간에 피날레. 요게 지금 제 계획인데 일단은 뭐 도전해볼 만하다. 그런데 큰 무빙이 없어도 계속 잘 가는 종목은 UFO 우주 ETF다. 우주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반도체만큼이나 가장 센 섹터인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 조금 눌림목에서 해보는 게 좋겠으며 계속 가니까 보유자분들은 뭔가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20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차트가 200일선을 돌파를 했다는 것은 좀 불리시한 흐름입니다. 200일선을 이탈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흐름. 200일선 돌파하면 조금의 추가 상승이 올 수가 있다. MP 머티리얼즈도 관심 종목에 추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주 중에서는 오클로와 SMR이 있는데 차트는 오클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벗어났다. 그 위에 장기 이평선들 위치하여서 저항이 좀 겹겹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뭔가 좀 호재 뉴스만 나오면은 차트적으로는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약간의 반등이 올 수 있는 종목. 하지만 워낙에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 약간의 변동성만 있어도 좀 단기 매매로 먹을 룸이 있다.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오르는 것은 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급상승을 하면서 전체 코인 시장이 나가리가 되는 상황이 펼쳐지려다가 어제 미국과 이란의 60일 종전 합의 임박 뉴스로 어제 오늘 테더의 도미넌스가 약간 하락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51선 라인 7.39% 라인 이탈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순 없어요. 캔들이 굉장히 이상한 변곡의 캔들 3번 연속으로 뜨고 있어요. 변곡의 캔들이 많은 것은 아직 코인 시장이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뜻. 비트코인은 다행히도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51선 라인 76K를 이탈하고 계속 내려가면은 또다시 전저점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주말간에 약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금요일 하락을 조금 만회했습니다. 그런데 호재 뉴스가 터졌는데 그것이 뭐 코인의 호재 뉴스는 아니더라도 전체 매크로의 호재 뉴스긴 하지만 이 금요일 가격을 회복 못한다는 것은 요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윗꼬리를 달더라도 여기는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돈이 반도체로만 가지 코인 쪽으로는 아직은 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오지 않네요. 게더리움은 뭐 게더림이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월드코인 오픈AI의 창립자 샘 올트먼이 공동으로 만든 코인이죠. 9월 달에 오픈AI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미리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금요일에 언급을 해드리고 벌써 한 10% 정도 실시간으로 올라주고 있네요. 차트가 좋은 차트는 아닌데 계속 멘틀로 처박히고 있는 차트인데 다시 요런 상승을 바라지는 말고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건 121선까지 단기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일목균형표를 뚫어주면은 좀 자유로운 자리긴 하다. 비슷한 종목 ORBS 이 종목도 큰 돈을 투자해서는 되는 종목이 아닌데 이 종목이 월드코인의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덩달아서 약간 테마성으로 보는 매매로 접근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라가 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심지어는 금요일에 코인 관련주와 코인들이 전멸했는데 마라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얘는 그냥 추세 추종 매매자들이 사는 것 같아요. 마라가 현재 대장, MSTR은 좀 사요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 155달러 이탈하면은 사요나라고요. 지켜줘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는 추세 하단에 왔네요. 하단 추세 라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82달러 오면은 손익비의 자리다. 이탈하면은 손절. 지지 받으면은 또 약간의 상승이 올 수가 있다. 서클은 이 파란색 하단선이 지지 라인. 다음 주 가격으로는 110달러 지지를 받아줘야겠죠. 코인 쪽은 현재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큰 돈으로 매수를 할 상황은 아니고 나중에 시즌을 노리고 초분할 매수로 아니면은 그냥 진짜 단타 매매 정도 현재 추세가 살아있는 코인 관련주는 서클과 마라다. 인베스팅의 50% 할인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인베스팅의 자료를 확인하면서 저는 새로운 종목과 실적 발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종목을 검색하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더 시저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은 50% 할인해서 플러스 15%의 할인을 추가 적용 받을 수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더 시저 구독자 방에는 정말 저도 신기한데 최신 뉴스가 엄청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딴 데에서
최신 뉴스를 받기보다는 그냥 제 방에서 제 방 구독자님들이 올려주시는 정보로 그냥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워낙에 속도가 빨라서 여러분들이 유료로 가입하고 계시는 뉴스 퍼나르기 텔레그램 방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패스워드는 4321. 요 방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그냥 떠드는 수다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리딩방 이런 거는 아니고요. 주식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같이 풀기도 하고 으쌰으쌰 하는 방.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이란과 미국의 종전 근접 뉴스가 뜨고 나서 주말에 굉장히 좀 설레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들떠 있는데 뭐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뉴스로 그렇게 들썩이는 그 폭은 언제든지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바로 반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연휴는 즐기시고 너무 연휴까지 위켄 나스닥의 1위 1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단은 기대감은 좀 해볼 수 있는 상황. 나스닥이 최고점을 돌파하면은 그 최고점 자리가 GG가 될 수가 있으니까 현재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뚫고 ZZ 하고 이렇게 마지막 라스트 댄스 풀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는 꿈을 꿔보며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려한 네온 아래 홀로 선 이 밤